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토토TV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과 소통방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카이라트와 올림피아코스의 챔스 경기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카이라트 알마티가 홈에서 그리스 명문 올림피아코스를 맞이하는 조별리그 경기입니다. 표면적인 전력만 보면 올림피아코스가 우위처럼 보이지만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 극도로 약한 모습을 이어온 만큼 단순 전력 비교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반면 카이라트는 이번 대회에서 꾸준히 득점력을 보여주며 홈 경기에서는 유럽 대항전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함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카이라트는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5경기 중 3경기 득점에 성공하면서 공격적으로 꽤나 활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대항전 홈 경기에서는 최근 6경기 중 단 1패만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전방의 빠른 역습 전개와 홈에서의 압박 강도가 상당히 좋아 상대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 컬러가 특징입니다. 인터밀란 원정에서도 1대2로 패하긴 했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경기력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원정팀 겉으로 보기에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3대4까지 몰고 가며 경쟁력을 보여준 팀이지만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챔스 원정 12경기 연속 패배와 최근 25경기 중 단 2승 19패의 기록을 보여주며 극단적으로 원정에서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득점력은 꾸준해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다득점 경기가 나오며 공격의 파괴력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비 라인이 원정에서 크게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결과보다는 양팀 득점과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올림피아코스의 원정 약세가 뚜렷하지만 공격력은 유지되는 만큼 카이라트의 홈 경기력과 부딪혀 다득점의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오비이며 부픽은 무승부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에른 뮌헨과 스포르팅의 챔스 경기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홈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스포르팅 리스본을 상대하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입니다. 뮌헨은 이전 아스널 원정에서 1대3으로 패하며 연승이 끊어졌지만 여전히 홈에서는 절대적인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반면 스포르팅은 유럽 대항전에서 21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할 만큼 공격력이 좋지만 독일 원정에서 극도로 약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아스널전 1대3 패배로 주춤했으나 이전 4경기 전승 14득점을 기록할 만큼 조별리그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력은 유럽 최정 상급입니다. 챔스 조별리그 홈 최근 36경기에서 34승 2무, 이번 시즌 홈 UCL 2경기 7득점, 올 시즌 모든 홈 경기 9경기에서 총 36득점으로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옵니다. 최근 실점은 다소 있는 편이지만 득점 능력이 워낙 뛰어나 대부분의 경기에서 이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스포르팅은 조별리그 5경기에서 10점을 확보하며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UEFA 대회 21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꾸준한 공격력은 큰 강점입니다. 하지만 독일 원정에서는 매우 취약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원정 17경기 중 14패로 분위기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유럽 원정 경기력입니다. 스포르팅은 조직적인 공격 전개로 득점을 만들어내지만 독일의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 가능성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전체 흐름을 지배하기에는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뮌헨의 홈 우위가 매우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스포르팅이 득점은 하더라도 전체적인 승부는 바이에른이 주도하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스포르팅이 단순히 버티기에는 독일 원정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좋지 않으며 한 골을 넣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뮌헨의 공격력 앞에서는 승부의 균형이 오래 유지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뮌헨 승과 오버 혹은 뮌헨 핸디 공략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매치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이며 부픽은 뮌헨 승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밀란과 리버풀의 챔스 경기입니다. 인터밀란과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격돌합니다.
인터는 최근 리그 포함 3연승으로 분위기가 좋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꾸준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흔들렸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온 팀입니다. 특히 리버풀은 최근 산시로 원정 4경기 연속 승리 중이라는 강력한 상성 우위를 갖고 있어 이번 경기의 결과 예측을 어려운 모습입니다. 먼저 홈팀 인터는 최근 홈에서 4대0으로 코모를 완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챔스에서도 카이라트 알마티, 유니온 생데질로아즈, 슬라비아 프라하, 아약스를 연달아 잡아내며 조별리그 내내 주도적인 경기력을 유지해왔습니다. 5경기 중 단 한 번의 패배가 있었고 그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경기 막판 실점으로 1대2로 패한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안정적인 빌드업과 측면 전개, 그리고 홈에서 강한 압박 강도가 특징이며 경기 초반 주도권을 가져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상대가 라인을 높게 올리며 맞대응할 경우 수비 간격이 흔들리는 약점도 간혹 드러납니다. 원정팀 리버풀은 최근 리그에서 3대0, 3대1 리드를 모두 지켜내지 못하고 리즈와 3대3으로 비기며 수비 집중력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전혀 다른 팀처럼 경기력이 더 좋다는 점입니다. 조별리그 5경기에서 3승 레알 마드리드를 1대0으로 잡은 강력한 홈 경기력, 최근 4번의 산시로 원정에서 전부 승리하였습니다. 상대가 내려앉지 않고 맞불을 놓는 팀일수록 리버풀의 전환 속도가 강점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어 인터와의 매치는 오히려 리버풀에게 잘 맞는 스타일입니다. 문제는 수비 라인의 순간 집중력 부족이지만 공격 전개만큼은 여전히 UCL 상위권 수준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템포가 강한 만큼 양팀 득점과 오버의 흐름이 기본 예상입니다. 인터가 홈에서는 강력하지만 리버풀은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 특히 이 스타디움과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터가 홈에서 페이스를 잡더라도 리버풀의 유럽 원정 경기력은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리버풀 승 또는 리버풀 프랜 접근이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이며 부픽은 리버풀 프랜 승입니다. 네 번째는 바르셀로나와 프랑크푸르트의 챔스 경기입니다. 캄프 누에서 펼쳐지는 경기로 최근 챔피언스 리그에서 기복을 보이는 바르셀로나가 다득점 패턴이 뚜렷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첼시 원정에서 0대3으로 무기력하게 패했지만 라리가에서는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공격력은 유럽 최상위급입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UCL에서 다득점 경기가 반복되며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 캄프 누 원정에서는 고전이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난타전 체질이 맞물려 또 한 번의 대량 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매치업입니다. 먼저 홈팀 바르셀로나는 최근 챔피언스리그 8경기 중 단 2승만 기록하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득점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점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하이라인 기반의 플릭식 전술은 공격 전개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수비 뒷공간 노출이 잦아 상대에게도 득점 기회를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프랑크푸르트처럼 속도가 빠르고 전방 압박에 적극적인 팀이라면 바르셀로나에게도 실점은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홈에서는 강력한 득점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가 많아 이번 경기에서도 승부는 바르셀로나가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원정팀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시즌 유럽 무대에서 극단적인 난타전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이 경기마다 크게 흔들리며 안정감이 없고 특히 전환 상황에서의 조직력 부족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다만 공격에서는 빠른 전진과 과감한 돌파가 강점이며 바르셀로나의 하이라인 수비를 상대로 득점 기회를 만들 포텐셜 자체는 분명 존재합니다. 캄프 누에서 예전처럼 유로파리그 때의 기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득점에 기여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종합적으로 양팀의 최근 지표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확실한 오버 경기로 분류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모든 대회에서 홈 득점력이 폭발적이며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UCL에서 최악의 수비력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르셀로나 홈 경기 특유의 빠른 템포와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적인 스타일이 맞물리면서 다득점 흐름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5번째는 아탈란타와 첼시의 챔스 경기입니다. 베르가모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로 같은 승점 흐름을 가진 아탈란타와 첼시가 맞붙습니다. 첼시는 이번 UCL에서 아약스를 5대1로 바르셀로나를
3대 0으로 대파하며 강력한 유럽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유럽 무대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편에 속하며 PSG에게 0대 4로 완패하는 등 상위권 팀을 상대할 때 흔들리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경기의 전체 흐름은 유럽에서 확실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첼시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 있습니다. 먼저 홈팀 아탈란타는 조별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를 3대 0으로 잡아낸 경기력이 눈에 띄지만 전체적인 득점력은 5경기 5골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고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들쭉날쭉합니다. 리그에서도 최근 베로나에게 1대 3으로 패하며 흐름이 꺾였고 수비 라인은 압박 대응에서 약점이 드러나며 실수 유발이 잦습니다. 다만 긍정 요소로는 최근 5경기 연속 득점, 홈에서의 반격 속도는 안정적으로 첼시의 불안한 원정 수비를 상대로 한 골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원정팀 첼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연속 부진이 있었지만 UCL에서의 경기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에서 보여주는 압도적 경기력이 돋보이며 특히 상대가 빌드업을 시도하는 팀일수록 첼시의 압박전환 속도가 빛을 발합니다. 첼시의 전술 구조는 점유 기반이지만 공격 전개는 빠르게 박스까지 침투하는 방식이라 아탈란타의 오픈된 중원을 공략하기에 최적입니다. 첼시의 최근 폼은 9경기 중 1패로 안정적이며 로테이션을 가동해도 스쿼드 깊이가 충분해 유럽 원정에서도 기본적인 퀄리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의 1대 3패, 카라바흐와 2대 2 무등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지만 상대팀의 레벨을 고려할 때 이번 매치는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종합적으로 두 팀 모두 유럽에서의 성향이 확실합니다. 첼시는 챔스에서 경기력 자체가 프리미어리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날카롭고 아탈란타는 공격력은 제한적이지만 홈에서는 득점 가능성을 만드는 팀입니다. 다만 첼시는 상대가 조직적으로 라인을 올릴수록 강해지는 팀인 반면 아탈란타는 오픈 플레이 시 중앙 수비 간격이 자주 벌어지는 팀입니다. 첼시가 경기 전체를 장악할 확률이 높고 아탈란타는 한두 번 반격으로 득점할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첼시 승리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첼시 승입니다. 6번째는 토트넘과 프라하의 챔스 경기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로 토트넘은 5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두며 16위에 머물러 있어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슬라비아 프라하는 이번 대회에서 아직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며 공격력과 조직력 모두 유럽 레벨의 상대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의 현재 기세조직력 유럽 무대에서의 홈원정 패턴을 고려하면 토트넘이 무난하게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홈 부진이 이어졌지만 직전 브렌트포드전 2대 0 승리로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이번 UCL에서는 홈에서만큼은 매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유 기반의 안정적인 전개와 공격 이선의 침투가 잘 살아나고 있으며 개인 능력이 뛰어난 자원들이 유럽 무대에서 확실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별리그 순위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데 상대의 수비력 수준을 고려하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다득점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원정팀 슬라비아는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는 상태이며 원정에서는 극도로 부진합니다. 공격 전개가 유럽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체코리그에서는 최근 2경기에서 5대1 스코어로 승리하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만 프리미어리그 클럽과의 레벨 차이는 확연히 큽니다. 특히 유럽 원정에서는 템포 대응이 느리고 일선 압박이 쉽게 풀리기 때문에 토트넘의 빠른 전환 측면 공략을 버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종합적으로 토트넘은 유럽 무대에서 홈 2경기 연속 무실점, 슬라비아는 원정 2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패턴이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슬라비아가 공격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기 대부분은 토트넘이 공을 주도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이 안정적으로 앞서고 슬라비아는 거듭된 유럽 원정 부진 속에서 득점 없이 마무리될 경기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토트넘 승입니다. 7번째는 PSV와 AT 마드리드의 챔스 경기입니다. 필립스 스타디온에서 펼쳐지는 빅매치로 최근 절정의 홈 경기력을 보여주는 PSV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합니다.
PSV는 최근 홈 4연승 동안 16골을 몰아칠 만큼 화력이 폭발하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리버풀 원정 4대1 대승으로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반면 아틀레티코는 최근 원정 2연패, UCL 원정 2경기 연속 패배 등 원정 경기력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먼저 홈팀 PSV는 현재 유럽 전 구간에서 가장 탄탄한 흐름을 보이는 팀 중 하나입니다. 피터 보스 감독 특유의 공격적인 전술이 완벽히 녹아나면서 빠른 전진, 패스 강한 압박폭 넓은 측면 활용이 유럽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며 높은 템포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리카르도 페피는 최근 2경기 연속골로 물이 오른 상태이며 챔스에서도 2골을 기록하며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원정 수비가 이번 UCL에서 단 한 경기에서도 무실점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은 PSV 공격진에게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원정팀 아틀레티코는 홈에서는 강력하지만 이번 시즌은 원정에서 불안이 매우 심각합니다. UCL 원정 2경기 모두 패를 기록하였고 특히 빌드업 단계에서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 실수가 잦아지고 수비 라인이 낮아지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단 공격에서는 꾸준히 득점을 기록 중으로 PSV의 과감한 공격 성향을 상대로 역습, 찬스를 만들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PSV가 주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PSV의 홈 화력은 유럽 대항전 기준 최상위권 수준이며 아틀레티코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안정감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강한 두 팀의 특성상 양팀 득점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아틀레티코의 원정 불안과 PSV의 유럽 공격 템포를 감안할 때 PSV 우세 예상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PSV가 경기 내내 압박을 이어가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 아틀레티코는 흐름이 밀리는 가운데 역습으로 한 골 정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추천픽은 PSV 승이며 부픽은 오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나코와 갈라타사라이의 챔스 경기입니다. 루이 2세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로 모나코와 갈라타사라이가 맞붙습니다. 두 팀 모두 득점력이 강하지 않은 편이고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전반적인 흐름 역시 안정적인 수비와 제한된 공격력이 중심이 되어 있어 저득점, 경기 흐름, 나아가 무승부 가능성이 존재하는 매치입니다. 먼저 홈팀 모나코는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5경기 중 3경기를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이는 경기 운영 자체가 안정적이지만 공격적으로는 다소 답답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시즌 모나코는 수비적으로는 조직력이 일정 수준 유지되지만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경기당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지만 침투 타이밍과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라 득점이 적고 경기가 쉽게 열리지 않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홈이라는 이점은 있지만 공격 템포만으로 갈라타사라이를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원정팀 갈라타사라이는 이번 UCL 5경기에서 8득점을 기록했지만 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공격력이라기보다는 경기 흐름 속에서 간헐적으로 득점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 원정 약세라는 팀의 오랜 패턴입니다. 전통적으로 챔스 원정에서 매우 좋지 않은 성적으로 이번 시즌 역시 득점은 있으나 경기 지배력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공격력 자체는 모나코보다 약간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만 최전방의 연결 마무리가 강팀 기준에서는 위력적이지 않고 빠른 템포에서 흔들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두 팀의 최근 득점력 경기 스타일을 고려하면 오버를 기대하기보다는 신중한 경기 운영과 낮은 득점 빈도가 예상됩니다. 모나코는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고 갈라타사라이는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생각만큼 살아나지 못합니다. 특히 모나코가 이번 시즌 챔스에서 강팀 상대로는 승점을 잘 가져왔지만 전체 경기력은 경기당 한 골 정도에 머무르는 운영형 팀입니다. 양팀 모두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기 어려운 구조이며 득점력이 제한적이어서 저득점과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이며 부픽은 무승부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